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피서는 장난을 치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네. 이거 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예. 지도는 네. 그 흥성대원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전국에서 이제 가장 잘된 흥성대원군이 제일 좋은 지도라고 평가했던 지도 중에 제일 손꼽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말하자면은 이제는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그 사각형에 있는 그 성을 보면 예, 거기가 어디예요? 전국에서 그 전 사각형으로 성이 이렇게 있는 건 우리 남원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게 남원시라고요? 저기 남원 성 외곽을 이렇게 동문 서문 동문 이렇게 네 가지 성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유일하게 남원이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남원에 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남원 성입니다. 이게 남원 성인데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은 있는 이제 다 그 정유절한테 다 없어지고 북문만 이제 북쪽에 가면 그 만일의총 앞에 이렇게 성 이렇게 돼 있죠. 남원 성이라고. 거기가 이제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성만 남아 있고 전체 다 없어졌죠. 이게 정유절한테 소실되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은 이 지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모든 그 승승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면서 이제 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전부 이 길이 빨간 이렇게 손을 든 게 다 길입니다. 빨간색이 길이에요. 어디를 가든 간에 길이 어디로 다 중심이 모아졌어요. 딱 보면 이 성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부 보면 어디서 몇리 다 써져 있어요. 그래요? 20리 뭐 이렇게 20리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리라는 뜻이죠. 성을 중심으로. 성을 중심으로 모든 길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성의 몇 리까지, 성까지 몇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민원을 발생해가지고 민원을 여기서 가지고 가면 이 네 개 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 건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민원을 가지고 어디로 문을 들어가야 가장 빨리 되는가를 이 안에 있는 다 내용을 민원 관청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놨죠.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디로 문으로 들어가면. 그럼 관청이 이제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이 안에 모든 게 이제 성 안에는 관청이 물론 주민도 살지만 이제 그건 이제 관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오작교 돼 있죠. 오작교. 거기가 오작교예요? 오작교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느냐? 다 있습니다. 원래 여기 강한루가 아니고요. 이게 오작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강한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강한루보다 오작교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은 그쪽이 남문이네요. 오작교 쪽이. 오작교 쪽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를 보면 왜 그렇게 돼 있냐? 이제 이게 지도가 원래는 이제 이쪽 방향이 돼 있잖아요. 여기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서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저쪽에 동문이 있고. 우회가 이제 동문이네요. 그래서 이제 동문 지금 우리 만들어져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작교를 크게 만든 건 이제 그 오작교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제 광안루에 원래 전설이 있잖아요. 전설에서 그래서 정인지 선생님, 정철 이런 사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라 여기는 이제 전설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오작교에 원래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안루가 옆에가 이렇게 요천수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상당히 아름다워. 그래서 요것만 전체 요것만 빠지고 나면 그림으로 만들어져요. 아름답게 그림이 형성되어 있다. 최고의 인물이 섬진강으로 가잖아요. 요천섬물이. 요천수가 섬진강으로 가는 게. 그럼 섬진강으로 가잖아요. 구례로 이렇게 해서 하동으로 해서 내려가는 물이 섬진강으로 흘러가죠. 이게 여기 물이
요천이 섬진강으로 아, 가요? 그럼요. 요천물이 여기에 있는 것은 섬진강으로. 네. 섬진강. 예. 원래가 조선 후기까지는 우리 요천수예가 저기가 있었던 거 아시죠? 배가 밑에서 저 섬정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배가. 그래서 일본의 그 침입이 있을 때, 일본 침입했을 때에 배를 타고 침범했고, 그래서 뚝이 있었고, 그래서 요천이 원래가 굉장히 큰 강이었어요. 그러면 요천이 배가 다녔으면 엄청 컸다는 얘기네요. 엄청 큰 강이었죠. 지금 여기 테마파크 앞에 있는 게 그게 요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요천이라는 게 이제 그 요천은 원래가 이제 그 하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왔었고 저 하동이나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그 광양에서부터까지 배가 이렇게 쭉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별로 크질 않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지금 저수지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수지로 다 물을 막아버리니까 물이 이제 적어졌죠. 적어졌죠. 근데 그때는 저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강 하나만 유지했는데 굉장히 큰 강이었죠. 네, 그렇네요. 나룻배가 다녔고 그런 큰 강이었죠. 네. 임진왜란은 1596년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97년도 정유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재난이 96년도에 일어났던 건 대패를 하고 이제 풍신수길이 이제 어떻게 해야만 왜 이걸 쳤을까 이걸 연구했는데 연구를 했더니 남원 때문이었다. 여기 어디? 남원의 전라도가 중심이다. 이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제가 오소경 남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 그래서 남원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동기는 바로 이게 이제 일본군이 노리고 있던 건 이거예요. 이게 우왕 1380년도에 그 아지발도가 이끄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한참 전이죠. 이건 1300년이고 임진왜란은 1500년이니까 2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일본이 그 계속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왔는데 이 황산대첩의 이성기한테 박살이 났죠. 깨지고 나서 결국 끝까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그 후에 이제 2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또 뭐예요? 이게 바로 정치 군사적 거점 도시라는 거죠. 남원이 여기 구례, 임실, 운봉, 장수, 무주, 진안, 곡성, 광양까지 전체가 관장을 하는 아주 엄청 큰 도시였고 이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여기는 그 호남 평야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 봤을 때는 엄청 큰 평야에 그러니까 그 농업에 발달돼 있고 가장 그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는 지리산이라는 거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원은 가야에 있었어. 그래서 이 고분이잖아요. 고분의 가야가 저게 이제 가야 고분이에요? 가야가 있으면서 남원에는 엄청 큰 철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철기가 그 곳곳에 대장간이 있어서 이 철이 나는 데는 큰 도시가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철이 있어야 그 농업도 발달하고 모든 기부를 철로 만들어내니까 철기를 가지는 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때 이제 남원에서만 났었어요. 그렇죠. 철기가. 그래서 가야의 그 철기 문화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 지금도 뭐 돌이 그 철이 나온다는 그런 그런 이제 이성계 그 환성대첩에 보면 거기 그렇구나. 피바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피바위가 그게 원래가 뭐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철이 돼서 이렇게 빨갛. 그래서 그만큼 그거는 철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탐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판을 해서 그 호남에서 농사를 져서 전쟁터로 보내고 그 군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굉장히 그런 그 보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운데쯤 되잖아요. 밑에 미남나무에서 그래서 바다로 계속 국물을 대니까 그러니까 식량의 그 곡창을 집을 딱 차단을 시키면
우리 이기겠다 판단하게 된 거죠. 사만시대 때 여기는 어디였었어요? 어디에 속해져 있었어요? 사만시대는 원래 이제 남원은 그 어떤 기록적인 내용은 우선 추정하는 건데, 추정. 이제 사만이라고 하는 그 마흔 지난 변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흔이라고 하는 곳이 남원이 속했다고 해요. 근데 뭐 어떤 데는 뭐 마흔이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 않아요. 근데 추정한 건데 그 지금 지리산 뱀사골 위에 보면 달궁이라는 데 있죠. 달궁이요. 달궁. 근데 그 달궁 쪽이가 마흔의 궁터였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원은 이제 통일 삼국시대 이 삼한시대를 걸쳐서 이제 그 우리 남원이 이제 백제를 딱 있으면서 신라를 가졌다, 백제가 됐다, 막 계속 이렇게 막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통일신라 시대 때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요시대로 접어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까 말했던 구부 오소경이라고 하는 엄청 큰 도시였잖아요. 도부가 생겨요. 도부. 남원은 도부입니다. 부. 그래서 부라고 하는 그 엄청 큰 남원에서부터 저기 임실, 순창, 장수, 뭐 옥감, 옹당, 창평, 무주 모든 걸 관장을 했죠. 무주까지 여기서 관할을 했어.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걸 아까 말했던 저기 1300년도 이성계에 졌던 그런 기록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또 부신수길이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이걸 남원을 뺏어겠다는 그런 그 침략의 야욕은 끊임없이 지속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이제 임진왜란을 거쳐서 정유재란까지 오는데 정유재란을 완전히 하려고 때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고 5만의 군사를 갖다가 그냥 남원에다가 그냥 내려보내죠. 우리 저 밑에 보면 우군 좌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군은 밀양, 합천, 거창, 고렇게 전주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하나는 좌군, 우리 용천, 사천, 화동, 구례, 남원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양쪽 가운데 공격을 하게 되죠. 남원. 저기 우군이요 무슨 색깔이에요? 우군 파란 색깔. 파란색이 우군. 우군이고 좌군이 노란 색깔. 좌군이 노란 색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죠. 양쪽 가운데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합천, 거창 그렇게 경상도로 해가지고 전주로 올라갔고 이제 이거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 뭐 명나라를 위해서 저 위에 국벌 정책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야욕이에요. 우리 남원을 전체 이 조선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겠다는 그러니까 풍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 너희들 나라에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손하나 대고 싶지 않아. 그냥 자리만 열어줘.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갈게. 결국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때 이제 명나라하고 이렇게 이제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 그런 그 야욕을 품고 이 56,80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명나라에서는 이미 사신을 보내서 이제 막으려고 했지만 그 시간상 내려오는 뭐 비행기 타고 요즘 뭐 차 타고 온 게 말 타고 내려오고 걸어 내려오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남원에서 정책이 된 거죠. 남원에서 3일 동안 버티지 않았다면 명군이 우리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버텼어요. 56,800명이 남원 성에 와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때 우리 이제 남원에 있는 그 이제 그 이봉남 장군이 병마에 700명을 끌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원에 이제 뭐 조병남 이런 그 외병들이 좀 와서 지켰고 그 다음에 그 부총관이었던 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나라의 장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남원에 와가지고 이제 지키게 됐는데 결국은 그 양원이 그 사람이 이제 지금 현대 와서 문제가 됐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룡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죠. 교룡산. 큰 교룡산이 있는데 그때마다 싸울 때마다 계속 1300년부터 싸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서 싸웠냐면 계속 그 남원의 교룡산에서 싸웠거든요. 교룡산성이 거기가 전쟁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우리는 좋은데 왜 그냥 전쟁할 때 그리 싹 올라가면 밑으로 와서 막 이렇게 내리고 그러니까 그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전쟁터였는데 남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산이었는데 이 양원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평지에서 말 타고서 평지에서 한 번도 접은 적도 없다. 나는 산에서 싸워보들 못해서 산에서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양운이 와가지고 그 이미 싹 싸우려고 교련산성으로 모든 병력을 투입을 시켜놨는데 양운이 와갖고 싹 끌어내렸어요. 다시 우리는 평지에 싸운다 해가지고 여기 평지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올살을 당한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써보십시오. 조나라 명나라 연합군이 4,000명, 남은 성 군민이 이게 7,000명. 그러면 총 10,000명이 넘죠. 아이고. 예, 10,000명. 그래서 총 대장은 그 양원. 그 사람이 이제 명나라의 장군. 그 다음에 이제 북문은 이복남이 지켰고, 오승선, 이신방 이 장군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은 터졌습니다. 그래서 3일을 버티다가 몰살을 당했는데 그 살아남는 사람이 딱 3명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여한이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느냐? 일본의 최고정 푼신수길이 명령을 내렸답니다. 야, 남원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제기된 동기가 정유재라는 동이니까 임진왜란을 쳤으니까 남원 때문이니까 남원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근데 그냥 살아있는 거 개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 단지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를 베어라. 귀를 베어라. 이때 당시 코무덤, 귀덤이 이제 일본에 있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게 정유재란 때 있었었던 그렇죠. 일이군요. 정유재란 때 10,000명의 코를 싹 귀를 베어가지고 소금에다 절여서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엄청 큰 제한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코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기록들이 많이. 여기 성에 보면은 요 안에는 이제 다 우리 장군들이 지키고 그 사이드로다가 왜군들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포진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그렇게 이제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북문이 터지고 깨져서 이제 완전히 작살나면서 3일을 버티는 사이에 명나라들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남원에서 3일을 버티는 사이에 명나라 군사들이 이제 왔죠.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이제 결국은 저 천안 공주까지 올라가게 되고 소사령 절에서 저기서 끝을 맺죠. 그래서 결국은 남원 때문에 조선을 지켰다, 명나라도 지켰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일본은 남원 때문에 임진왜란을 쳤고. 우리 정유재라는 남원 때문에 지켰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면서 남원은 그만큼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발전하지 못하는 동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실이 그때 다 됐죠. 모든 막 그 오래된 건물 집들 막 그 이쁜 집들 100년 200년 된들 그냥 쌍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다시 만들어. 그때 광활로도 새롭게 그 다음에 그때 없어진 것도 바로 저기 그 만복사지. 우리나라에서 그 세 번째 큰 절이라고 보잖아요. 그 절도 이미 그렇게 정유재한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터만 남아 있고 그래서 이 많은 유산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1900년도 3.1운동 그 다음에 여기에 의병 활동을 하면서 동학학동 남원에서도 동학의 근본지가 남원이잖아요. 동학원에서 또 한번 박살을 또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빨치산 때문에 남원이 또 토벌이 들어가서 남원이 또 지킨다고 또 사람들 그랬죠. 의병 활동했죠. 계속 외국 침범을 해서 남원이 그 타겟트가 돼서 계속 피해만 입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던 남원은 피해의식이 많고 그렇네. 사람들이 마음을 폐쇄적이고 그런 게 많지만 늘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런 DNA가 있나 봐요. 여전히 그 남원은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남원은 그래도 그 고귀한 피해의 희생 때문에 언젠가는 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